반갑습니다. 네. 2월의 메시지의 원래 제목은 이제 24 in 24였거든요. 제가 첫 줄을 아메이 사업은 참 쉬운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어떤 일이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되게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집에 앉아서 TV 보고 노는 거, 스마트폰 들고 노는 것보다는 돈 버는 일이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 영혼 없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일 반복하는 거. 시간제 아르바이트. 그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거나 신경 쓰거나 소통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들. 그런 일보다는 아메이 사업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활동, 그중에서도 이제 자영업을 생각해 보면 자영업은 진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메이 사업이 훨씬 쉬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구멍가게를 오픈해도 임대료, 뭐 관리비, 또 종업원 월급 이런 거 생각하면 그죠? 장사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잘 안 될 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종업원은 쉬어도 주인은 쉬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경우 되게 많고 경기 안 좋으면 진짜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급여를 줘야 되고 렌트비를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아메이 사업은 진짜 쉬운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20대 중반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업 설명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제 경험을 얘기할 때는 보통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만났다 그냥 그렇게만 소개를 하는데 그 이전에 저의 10대, 20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도 조금 터프한 환경을 제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은 저렇게 독하니까 성공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해. 근데 제가 이 상황을 경험을 안 해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제가 10대 때. 저희 아버지 40대 중반에. 그러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머리를 다치신 거예요. 뇌수술 받고 어린아이가 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를 못 마쳤어요. 저희 위로 누나가 둘 있는데, 둘 다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고 집안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장남인 제가 되게 집에서 서포트를 받아야 될 그 상황에 집안이 폭삭 망한 거죠. 사업하던 사람이 머리를 다치니까 돈 빌려간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반대로 이게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줘야 될 사람들은 다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집안이 한순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저희 누나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게를 그러니까 집안을 다 정리하고 다 팔고 빚잔치 하고 몸만 달랑 해가지고 진짜 종잣돈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후문에다가 빌딩을 임대를 했는데 독서실 허가가 안 나서 거기에 이제 장사를 했어요. 당구장. 종업원을 두고 하는 장사. 저는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에는 애들 과외 뛰고 밤에 와서 당구장 장사하고 마감하고 가게 문 닫고 새벽에 청소하고 제가 하루에 그렇게 쓰리잡을 10대, 20대 때 그렇게 뛰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군대 다녀오고 다시 복학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가게 일을 하면서 애들 가르치려고 쓰리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가게를 정리를 했어요. 쌍용을 다니면서 가게를 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밤에 또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보통 이제 당구장 했다 그러면 그냥 당구장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서울대학교 교수에서부터 동네 양아치같이 다 와요, 손님들이. 그것도 장사가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속된 말로 삥 뜯는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당구 치고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도 돈 뜯으러 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던 시절이에요. 제가 10대, 20대를 그런 시절을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직장 들어가면서 뭔가 전환이 될 줄 알았는데 급여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가 저는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귀한 거야.
제가 이거 한 페이지로 아메이가 쉬운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다가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아메이 만나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해온 일 중에서 아메이가 제일 쉬웠어요.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건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나한테 리스크가 있고, 그게 빚이 되고, 그걸 내가 못 갚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게를 해보니까, 당구장을 할 때, 제가 밤 12시까지 장사하고 새벽 2시까지 청소를 해야 됐거든요. 밤 12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그게 그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임대료를 못 낼 만큼의 손님이 적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럴 때 휴가철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놀러 가잖아요. 다 놀러 가는데 손님이 띄엄띄엄 오거든요. 또 방학 때 되면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안 오잖아. 다 집에 가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안 오잖아요. 시즌에는 괜찮은데 그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문에 완전히 파리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어컨이나 겨울에 난방비를 또 빵빵하게 떼지 않으면 한두 명 오던 손님들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진짜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적자를 보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다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초년에 딱 하다가 제가 아메이를 딱 만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정말 아메이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은 그냥 손가락 말고 살아야 돼요. 진짜. 그냥 진짜 시간제로 하는 고 일만 딱 하고 말거나 그래야지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일치고는 아메이만큼 쉬운 일은 없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요. 물론 잘 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잘 안 되면 어때요? 진짜 가게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건 가게를 팔면서 돈을 버는 거래요. 잘 키워가지고 정리하면서 먹돈 챙기면서 은퇴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잘 됐을 때 얘기지.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도 감수를 하게 되고, 그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그 일을 묵묵하게 감내를 해야 되는 게 자영업의 세계다.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은 지역과 시간에 완전히 제약을 받죠. 그 동네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게 자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확장성이나 성공 가능성하고 비교해 볼 때 아메이만큼 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얘기입니다. 자영업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다. 네. 큰 자본을 들이지도 않고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죠. 전문 지식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류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다져. 그 재고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죠. 요 표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매장이 없어. 그러니까 임대료 낼 일이 없죠. 내가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회원이 지금 아직 많지 않으니까 별로 느낌이 없으실 수 있는데, 최소한 한 1,000명 정도 한번 돼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00명이라면 나 1,000명 아는 사람 없는데 그게 아니라 10명이 10명씩 10번만 하면 1,000명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라고 그냥. 예, 그게 내가 이게 아메이의 배수의 법칙을 이해하면 이게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 자영업은 동네에서밖에 못하지만 이 일은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이 내가 1,000명이 있어. 근데 그 1,000명 중에 내가 1불도 월급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시급을 주는 사람이 없고 다 그들이 각자 자기 사업을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속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매장이 없어. 임대료 걱정이 없어.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급여를 지불할 직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수시로 직면할 수 있는 그 리스크들, 그게 완벽하게 제거된 사업. 그래서 최고의 사업의 기회가 아메이 사업이다. 아메이는 뭐 자본 기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메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꿈이라는 거지. 예, 그 근거가 뭐냐? 기업 이념이다. 이거 참 제가 이 굵은 글씨체로 해놨잖아. 요거 한번 받아 적으셔가지고요. 한번 외워보세요. 진짜. 여러분 성경 암송하듯이 이거 한번 암송 한번 해보세요. 정말 대단한 문장입니다. 저는 96년도에 아메이 시작할 때 요걸 딱 보고 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에는 이게 야, 좀 그럴싸한 말이다라고 처음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아. 좀 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회사 쌍용은요.
되게 심플했거든요. 신뢰, 인화, 혁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훈 그러면 신뢰, 인화, 혁신이었는데 아메이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보세요. 회사가 우리에게 물어본 게 꿈이 있냐는 거란 거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 내 사업이란 거죠. 내 사업, 나 누구한테 고용된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하고 싶어. 그 내 사업으로 나는 성공을 하고 싶어. 성공을 하는 그게 뭐예요? 꿈이잖아, 꿈.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 그 꿈이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꾸는 자본금 100만 불 이상의 사람들에게 혹은 석사 이상의 학력의 소유자에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미국에서 안 태어나도 이민자라도 영어를 잘 못해도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빨간 글로 표시한 저 모든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내가 어려서부터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없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매일매일 불안한 다음 달 렌트비가 걱정되고 다음 달 알바생 월급이 걱정되고 전기세 걱정되고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봐가지고요. 성공의 기회를 내가 나도 제공을 받는다라는 아메의 기업 이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제일 또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한 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성공을 거저준다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업을 통한 성공의 기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 자본이 많고 빽이 있고, 그죠? 인맥이 넓고, 가방끈 길고,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잡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 나도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다른 일로는 성공할 수 없는데 이 사업에서는 성공할 수 있겠다. 왜? 나도 그 모든에 포함이 되니까. 사회적인 약자이어도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의 기업 이념이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줬어요. 그래서 회사가 우리에게 물어본 게 꿈이 있냐는 것이고 성공을 향한 꿈이 있다면 자본, 기술, 경험,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그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메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런 꿈이 있다면, 그리고 그 꿈,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런 간절한 꿈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모두 그 성공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까,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죠. 나머지 절반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다 했어. 근데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쉼 없이 전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도 포기하지 않고 쉼 없이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아메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일이 중단하고 포기해서 성공하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성공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으로 가장 크게 성공하신 덱스터 에거께서 남기신 명언,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다.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성공은 꿈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성공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꿈이 이제 가치 있는 꿈이라 그랬는데 그 가치 있는 꿈이 어떤 꿈이냐?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치 있는 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참 쉽게 쓰는 말이지만 참 쉬운 말 아니다. 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끼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고정관념이 있고 편향적인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 여당, 야당이 그래서 존재하잖아요. 그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외교라고 하는 걸 하고 개인도 다 의견이 달라. 누가 또 주도적이면 누가 또 반대하는 사람 나오고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어.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요. 내가 아메이 사업에 사업 설명을 딱 했어요. 누군가 비전을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도전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바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아메이라는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우리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긍정적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신저가 돼가지고 아메이와 그분들을 연결시켜서 그분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치 있는 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짠 하고 일어나는 일들처럼 볶음 맞는 일,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신문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해내는 성공, 엑스에거는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고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들듯이 조금씩 조금씩 쌓아서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플랜 자체를 우리는 2년에서 5년 플랜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퇴근 후 3시간, 그죠? 그 시간들을 내가 2년에서 5년 쌓아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점진적이란 말을 천천히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쌓아간다는 뜻이지 천천히 쉬엄쉬엄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업을 내가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3개월을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90-day challenge라고 하는 걸 해요. 90일 집중 훈련. 그렇게 해서 3개월을, 아메이가 3개월에 한 번씩 펑션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석 달에 한 번씩 메이저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3개월 동안 딱 집중해서 그 결실을 펑션해서 그런 식으로 석 달마다 점을 찍고 가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을 집중해보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강조한 Every day is day one. 예, Every day is day one. 매일매일이 첫날이란 마음으로 90일간의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 BWW인데 탑 리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4 in 24.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 한번 24래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나 24명 아는 사람도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정말로 비전을 보면 가까이 아는 사람부터 해서 좀 그냥 띄엄띄엄 아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알리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의미는 그겁니다. 한 달에 2명만 후원을 해도 한 달에 2명만 해도 1년이면 24명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한번 24명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확률의 법칙이거든요. 확률의 법칙. 그래서 내가 요 정도 숫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 갈 때 필요한 6명. 우리 6레그 하면 다이아몬드 된다 그랬잖아요. 그 6명의 리더가 충분히 그 사람들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공의 8단계에 있는 액티비티 루프.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대로 작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접촉, 전화하고 카톡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팅에 초대하고 또 그분들을 또 팔로우업 해 나가는 제품이 됐던 사업이 됐던 요 4가지의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게 액티비티 루프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해드린 그 내용을 유튜브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요것만 반복해서 우리가 횟수에 도전하면 누구나 충분히 그 결실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그 얘기거든요. 아멘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왜 쉽다를 제가 강조하냐면 쉽다의 반대말은 어렵다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한테는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쉽다라고 얘기하고 쉽다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쉬운 일이다. 성공을 논하는 큰 사업 중에서는 정말 쉬운 일이고 리스크 하나도 없는 정말 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잊혀지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 영향력도 얘기했지만 반대는 뭡니까? 부정적 영향력이죠. 처음 시작하는 내가 아메이 어려워. 그러면 내 다음 사람도 어려워. 그 다음 사람은 나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공을 논하는 다른 상대적인 일들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 아메이 어렵지 않아. 그냥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어려워. 근데 이 키워드가 여기 있죠. 메신저의 역할,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나 잘났어, 나 따라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좋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상대를 억지로 설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메이가 대단한 거를 알려주고 함께하는 우리 팀이 대단한 걸 알려주고 그런 걸 자랑해서 하는 역할이니까 실제로는 내 역할은 뭐냐면 메신저의 역할이란 거죠. 야,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 하고 같은 맥락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막 강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나보다 먼저 경험한 그 사람과 만나게 하는 거. 아메이 사부를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하지만 메신저의 역할, 전달자의 역할을 하면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자.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전환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패러다임을, 이 사업 어렵지 않다. 쉬운 일이다. 잘 풀어내면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내가 믿고 주변에 전달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해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년도 우리 샌디에고 여행에 다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